5월 21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1% 상승한 2625.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13% 상승한 723.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세진중공업, 셀리드, 더바이오메드, 그린생명과학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선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육, 원산지, 상업적 고려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한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데드라인을 7월 8일로 정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어요.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인하와 관세 면제의 당위성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조선 기업들의 주가는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액화 천연가스선과 해양 플랜트가 핵심 수주 선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개발과 사용 정책이 결합하면서 액화 천연가스선의 수요 증가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액화 천연가스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세진중공업과 오리엔탈전공, 1승은 모두 액화 천연가스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세진중공업은 IBK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세진중공업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며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근거로 세진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500원에서 14,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2,03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삼성물산이 우주 후방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판을 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은 서울대와 함께 우주발사장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우주발사장 건설은 우주 후방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며 몇 달 전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리서치가 우주 전문가를 채용한 것도 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AP위성은 어제 장마감 후 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랍에미리트 기업인 투라야와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중화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유행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FDA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FDA는 이미 백신을 맞은 적이 있거나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추가 접종을 맞는 것에 대한 이익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을 승인하지만 저위험군에게 백신을 접종할 때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6개월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는 입증된 임상 결과가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임상 수요 기대감을 입으며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의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면서 코로나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바이오시밀러 테마입니다. 미국 FDA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FDA의 구체적인 방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와 관련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와 연관된 내용인 만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어요. 다만 미국 정부의 불시점검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제약사들은 10년간 최대 1조 달러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비슷하게 복제해서 만든 약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중간 유통사가 아닌 미국 당국과 직접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매출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5번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구글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삼성전자 및 젠틀몬스터와 협업하여 혼합현실 스마트 안경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13년에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 바 있지만 부진한 성과를 거두면서 2년 만에 제품이 단종된 바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력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시장에 재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메타가 안경 브랜드인 레이벤과 함께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 것처럼 구글과 삼성전자도 한국의 안경 기업인 젠틀몬스터와 협업하여 첨단 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의 제조를 맡고 젠틀몬스터는 디자인을 맡을 계획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메타버스 기업들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 속에서도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뷰티 브랜드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화장품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한국BTV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BTV는 최근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고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가 해제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CS는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 장마감 후 총 6건의 소송 결과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채권자들이 CCS에게 제기했던 소송들이 전부 각하 및 기각 판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CCS가 양자 컴퓨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KOR-TV와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의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CCS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산네오록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BNK증권에서는 2분기부터 덕산네오록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5월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동물 대체시험 활성화법을 통해서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만큼 기존의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동물 실험의 대체 방법으로는 의료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피코그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원전 테마의 경우 대선 정책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미트박스가 소고기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측은 한국의 소고기 원령 제한과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를 완화하는 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을 우려하며 2008년부터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현재 광우병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 기준을 완화할 경우 수입육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트박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미트박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트박스는 미국 최대의 축산물 유통기업인 카킬의 파트너사로도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ICTK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D-Wave 퀀텀은 4년 만에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제품의 이름은 애드밴티지 2로 4년 만에 출시된 D-Wave 퀀텀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D-Wave 퀀텀의 주가는 25%의 급등세를 보였어요. 한편 ICTK는 언론을 통해
WIPO 글로벌 어워드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WIPO는 특허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ICTK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IT센 글로벌은 최근 IT센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자 퓨리오사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IT센 글로벌은 최근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휴메딕스와 DSK는 필러 및 보톡스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대웅제약과 휴재, 메디톡스 등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보톡스 분야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DSK는 보톡스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프로톡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휴메딕스는 필러 수출이 마진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 주 ART와 유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로는 특별한 악재 없이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하는 등 최근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부국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던 만큼 다음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어요. 또한 증권업계는 해외 주식시장의 성장과 대체거래소의 출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고 있으며 증권사의 이자 손익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IMA 제도 개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부국증권을 비롯한 증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나우로보틱스는 최근 신규 상장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데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및 토지 매입을 위해 88억 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나우로보틱스의 자산 총액 대비 53%에 해당하며 양수 기준일은 6월 10일입니다. 나우로보틱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공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마니커, 2위는 평화산업,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대영포장, 5위는 세진중공업,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평화홀딩스, 8위는 삼성전자, 9위는 동양철관,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조선기업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동반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CCS, 2위는 유로, 3위는 이뮤논시아, 4위는 하림, 5위는 랩지노믹스, 6위는 K바이오, 7위는 K3i, 8위는 나우로보틱스, 9위는 체리브로, 10위는 우리기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CS, 유로, K3i, 나우로보틱스입니다. CCS와 나우로보틱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유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K3i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삼성물산,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세진중공업,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물산, 세진중공업입니다. 삼성물산은 우주항공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세진중공업은 조선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나우로보틱스, 2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3위는 ICTK, 4위는 원일 TNI, 5위는 바이오비주, 6위는 이뮤논시아, 7위는 로킷 헬스케어, 8위는 알테오젠, 9위는 K3i, 10위는 수젠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나우로보틱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ICTK, K3i입니다. 나우로보틱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동물실험 대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CTK는 양자암호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K3i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